안녕하세요. 동인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쌤들 어서 오십시오. 자, 계엄 대하 드라마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실제로 계엄이 집행된 이후 상황을 살펴볼 겁니다. 어제는 계엄의 탄생 과정을 살펴봤고요. 자,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원소스는 뭐예요? 바로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쓴 공소장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내란죄를 인정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결국 대통령 내란죄 부분이 인정이 될 거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거고, 이게 탄핵과도 연결이 된다. 왜? 자, 오늘 살펴볼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대통령 측이 맞붙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계엄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이게 탄핵 사유 중에 하나인데 국회에서 얘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 검찰은 실제로 하자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두 번째,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건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기 위해서였다. 야, 그게 위헌이다라는 게 탄핵 심판 핵심 사유인데, 두 번째, 이것도 검찰은 뭐라고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군을 투입한 거다. 체포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오늘 매우 흥미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원래 예상했던 계엄 시간은, 예정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계엄을 선포한 시간은 10시 27분. 이게 계속 늦어집니다. 동투더 뉴스. 계엄을 선포하려면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국무회의를 열어야 돼요. 그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계엄 선포문을 읽고요. 그거를 포고문을 작성해서 올려야 돼요.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쟁점 중에 하나가 계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거쳐야 해요. 이걸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몰랐냐? 다 알았죠. 미리 준비를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낮부터 국무위원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오늘 밤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대통령실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 1차적으로 오는데 시간이 걸린 거.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열려면 최소 몇 명이 와야 되냐면 11명이 와야 됩니다. 국무위원. 과반이 와야 되거든요. 절반은 와야 국무회의를 열 수가 있어요. 11명이 모이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두 번째, 반대에 부딪힙니다. 자, 저녁 8시 40분경부터 한 명씩 옵니다. 대통령실로. 그래서 오면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계엄할 거야. 그랬더니 반대에 부딪힙니다. 자, 검찰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반대를 합니다. 계엄을 선포할 경우 우리 경제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반대합니다. 70년 동안 쌓은 성취가 무너집니다.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죠.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도 반대합니다.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자, 대통령은 물러설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는 거들나고, 경제든 외교든, 경제 외교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들이 있으면 오히려 경제 외교는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 본인의 상황 인식이 다르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조태열 장관에게는 문서를 하나 해줘요. 그 문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재외 공간, 그러니까 그 계엄을 발표하면 놀랄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서 재외 공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공간을 통해서 대외 관계에 문제 없도록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라라는 지시 문서를 하나 줍니다. 조태열 장관은 그 문서를 받고 나오죠. 나와서 김용현 장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무실에서 나와서 그 옆에 있는 이제 접견실에서 김용현 장관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김용현 장관, 대통령님이 깊은 고뇌에 차서 결단하신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서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미 대기하고 있고 이미 언론에 10시에 뭔가 발표할 거라고 알렸기 때문에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때 언론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도 그랬었는데 뭔가 대통령이 발표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 생방송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이 발표를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개엄이라는 거는 뭐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저도 당시에 뭘 발표하겠다는 거지? 라고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아까 제가 몇 명이 와야 된다 그랬죠? 11명이 와야 된다 그랬죠? 그 사이에 한 명씩 옵니다. 자, 그럼 11명이 채워진 게요. 누가 왔냐? 김용현 장관 왔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왔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왔고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왔고요. 한덕수 총리 있죠. 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왔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왔죠. 자, 송미령 농림부 장관, 조규용 장관이 뒤늦게 오고 가장 마지막으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면서 11명이 채워집니다. 대통령까지 포함이거든요. 11명이 채워집니다. 그 시각이 10시 17분. 대통령은 10시 17분에 11명이 모이자마자 국무회의를 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무회의는 단 5분 만에 끝납니다.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고 국무회의 심의는 했으니 발표를 해야겠다. 나는 간다. 어디로 갑니까? 네, 1층 대통령실 브리핑룸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죠. 그 시각이 바로 10시 23분.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검찰은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국무회의를 열었어요. 열긴 열었는데 계엄을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안건 상정으로 정식으로 올리지 않았고 심의,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일방 통보만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작성이 돼야 되는데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대통령 측은 반박하죠. 대통령 측은 무슨 소리? 11명 채워줬고 국무회의 열지 않았냐뇨? 국무회의 정식으로. 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 심의했다는 거예요. 의결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이 계엄 선포 때까지는.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상황. 그럼 계엄이 선포된 뒤에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긴박한 일이 벌어집니다. 1층 브리핑룸에 가서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이후에 선포한 이후에 다시 5층으로 올라옵니다. 5층에는 국무위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자,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 조치 사항들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는 국회의 자금을 완전히 끊어라. 국회 관련된 각종 보조금 이런 거. 그리고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예산? 비상입법기구를 세우는. 뭔가 국회 말고 국회는 사실상 해체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세우는 안을 그 예산을 편성하라. 이거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다라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합참 지하벙커로 갑니다. 작전 통제실. 이게 어디냐면 국방부 청사와 대통령실이 붙어 있어요. 그 바로 옆 건물 지하벙커로 간 겁니다. 거기에 작전 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엽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합참 지하벙커에 많은 이제 국방부 간부들을 모아놓은 상태였던 거죠. 김용현 장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 내가 지휘한다.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하겠다. 수방사령관과 특정사령관은 내가 기존에 하달한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파를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는 봉투 속에서, 큰 봉투에서 2개의 문서를 꺼냅니다. 첫 번째 꺼낸 문서는 계엄 선포문. 국방부 대변인에게 이걸 주면서 기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죠. 두 번째 꺼낸 문건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자, 이 1호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주죠. 넌 이제 계엄사령관이야. 너의 이름으로, 너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표를 해야 해.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박안수 사령관에게 그날 오후 4시쯤 만나서
9시 40분에 내 방 옆으로 와 있어라 라고 지시를 이미 해놓은 상황.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박한수 사령관에게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을 한 거죠. 자, 어제 계엄의 탄생 과정, 준비 과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10시에 발표 날 걸 알고 곳곳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 그리고 경찰. 이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동투 더 뉴스. 경찰부터 갑니다. 10시 30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경비부장에게 연락을 해서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합니다. 이미 지시를 받았죠. 대통령으로부터. 자, 그리고는 기동대를 국회에 배치하라고 합니다. 자, 10시 35분 6개의 기동대가 국회 출입문 앞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6개 기동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원래 5개인데 광화문 기동대까지 6개의 기동대를 10시까지 출발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10시 30분에 얘기하자 바로 5분 뒤에 6개의 배치를 하죠. 그리고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얘기를 해서 출입문을 전면 봉쇄하기로 합니다. 10시 46분 국회 각 문 앞에 경찰포스로 차벽을 설치하라. 현 시간 이후로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전부 차단하라. 자, 10시 48분부터 11시 6분까지 1차 국회 출입 전면 통제가 벌어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1차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했는데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 10시 55분에 현장 기동대 지휘관으로부터 무전이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제 150명 모여서 빨리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전면 통제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 거거든요.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그때 국회의원 당연히 항의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기동대 지휘관이 아유, 그래도 무섭잖아요. 의원인데. 또 어떡하죠? 물어봅니다. 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8층 지휘센터에서 법률팀과 법률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불가예요. 불가. 다 막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만 해놓은 상황이에요. 선포. 근데 이 계엄령에 따라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포고령이 필요합니다. 포고령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대통령의 선포만으로는 불가하다. 전면 통제가.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자, 김봉식 서울청장은 11시 6분 기동대 지휘관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는 국회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해라. 그래서 11시 6분에 풀립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때 풀리면서 의원들이 우르르 들어올 수 있었고 자, 잠시 후에 말씀드리지만 2차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의원들이 실제로 국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동대 지휘관의 보고와 법률 결과가 상당히 계엄을 해제하는 데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포고령이 필요하다 그랬죠. 포고령이 발표된 시간이 언제냐? 바로 11시 23분입니다. 박한수 사령관에게 포고령이 전달이 됐는데 거기 보면 시간이 10시로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포고령 처음 받아본. 그냥 모든 걸 10시에 맞춰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계엄 선포를 10시 27분에 한 상황.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시간 수정하고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11시 23분에 포고령이 발표가 되거든요. 바로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게 지시를 합니다. 포고령 발령됐나?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서 알려줘라.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다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진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건 이 내용이 검찰 수사 결과라는 거예요. 자, 반박도 제가 전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알려줘라? 경찰청장에게 빨리 알려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한수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이 내려졌다. 거기에 따라서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전화한 거죠. 7분 뒤니까. 포고령이 내려왔으니 국회에 진입하는 모든 사람을 통제해라. 포고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 이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지호 청장이 국회에 나와서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차
국회 출입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11시 37분부터 1시 45분까지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담을 넘어서. 네, 담을 넘어서 들어온 상황. 근데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전면 통제가 어려워진 상황인 게 이때 이미 한번 통제하고 풀고 다시 통제할 때까지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경찰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통제하기 위해 기동대 28개, 그래서 한 1,600여 명의 경찰이 투입이 되고요. 경찰 버스가 몇 대가 출동하냐면 168대가 출동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11시 30분부터 1시 3분까지 조주열 경찰청장에게, 이게 이제 가장 논란의 대목이죠. 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차례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다 체포해라,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 체포해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포. 이 체포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논란의 대목이니까요. 사실 이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고 나서 김용현 장관은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계엄 선포하는 걸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자마자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10시 30분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통화를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그날 밤 7번이나 통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방사령관이 이제 국회로 가야 돼요. 출동을 해야 하는데 그 밖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경찰이 도와줘야죠. 경찰 기동대가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합니다. 계엄군이 국회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김봉식 청장이 얘기를 하죠. 군복하고 사복은 쉽게 구별이 되니까 군복은 들여보내게 해달라. 그리고는 10시 40분 김용현 장관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자,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라. 본인도 가라 이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목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에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라. 요거 다른 대목입니다. 일단 대통령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대통령은. 뭐 김용현 장관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왜 보냈다는 거예요. 워낙 국회가 악독한 짓을 많이 하니까 경고하려고 보낸 거지,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려고 한 적이 없다. 다 모이도록 놔뒀고 실제로 그래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잘 해제 요구 의결하지 않았냐, 나는 그걸 저지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바로 수방사령관이 출동을 지시를 했다는 거죠. 수방사는 어디 있냐면 여기 남태령에 있습니다. 처음에 11시 10분경 첫 출발합니다. 16명이 버스를 타고 두두두두 갑니다. 그래서 인근 공원 주차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11시 45분. 그런데 이 16명이 여기 들어간 시각은 언제냐면 12시 24분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원래 이따가 일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민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찰이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만.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냐면 국회 7문 옆을 담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수방사 16명도. 그 이후에 뭐 29명 뭐 계속 오거든요. 계속 오는데 23명 모두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다 담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들어는 가요. 12시 30분 여기서부터 또 의견이 갈리는 대목인데 1시 사이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한 거죠. 이번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지금 국회가. 국회에 도착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아직도 못 들어가냐. 본회의장 가서 4명이, 그러니까 군 4명이 의원 1명씩 들쳐갖고 나오라고 해라. 그런데도 지금 이제 당시 상황이 생중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제가 특보 진행했을 때 했었는데 그때 국회 본회의장 안 내용이 생중계로 중계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한 명씩 늘어나는 걸 대통령도 봤겠죠. 그때 대통령이 다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진우 사령관에게. 아직도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실제로 1시, 새벽 1시에 150명을 훌쩍 넘는 190명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땅땅땅 통과가 되죠. 통과가 됐는데도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참 내가 계엄 선포 전에 이미 병력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하더니, 자,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은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냐? 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도 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이미 특전사가 본청 내부로 들어가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만 해서 특전사 병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밖으로 나오면 출입구 시민들 사이에서 길만 터줘라라고 본인은 얘기했다라고. 이게 검찰 공소장 내용이에요. 대통령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검찰 공소장이 이들 군 장성들의 얘기만, 진술만 일방적인 진술이다. 자, 본인들의 책임을 피하려고 본인이 들어간 이유를 대통령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한 거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죠. 체포해라, 끌어내라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자,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체포하려면 군을 수천 명을 들여보내지. 자, 거기 안에 의원과 보좌진 몇백 명 있는데 수백 명의 군인으로 이걸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헬기를 띄웠던 특전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에 투입하는 또 다른 핵심 인력은 바로 특전사입니다. 특전사. 네, 특전사에게 이제 국회로 가라고 하는데, 자, 10시 21분,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전에 이미 특전사령관은 그날 오후에 본인은 수첩에 어떻게 배치할지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력을 어디로 보내면서 뭘 가지고 갈지까지. 뭐 지금 말에 따르면 실탄, 공포탄 이런 거를 갖고는 갔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투입되는 병사들한테는 그거는 무장을 시키진 않았다라는 게 일단 여태까지 나온 수사 내용입니다. 자, 특전사령관이 1공수여단장, 여기가 이제 핵심 인력이거든요. 여기에 전화를 해서 비상계엄 발생했다. 사복 착용한 편의대가 정찰조입니다. 정찰조 먼저 빨리 보내고, 거기를 한 개조는 국회로, 한 개조는 민주당사로, 한 개 대대 의사당, 한 개 대단은 의원회관으로 빨리 출동해서 건물을 봉쇄하라 라고 지시를 내리고, 특수작전항공단장, 이게 누구냐면 헬기 운용하는, 빨리 헬기 사령부로 출동해라. 너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 헬기에 누가 타냐? 707 부대원들이 탑니다. 707 특임단장에게 헬기 12대가 꼭 도착하니 대기 중인 병력을 빨리 헬기에 태워서 즉시 국회로 출동하라. 너도 빨리 출동하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10시 47분 3공수 특전여단장, 그다음 9공수 특전여단장에게도 각각 지시를 내립니다. 3공수 여단장에게는 지금 특전사는 이천에 있어요. 이천에. 자, 너는 과천청사 그리고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가라. 자, 9공수 특전여단장에게는 관악청사 여론조사 꽃으로 가라. 임무를 탁탁탁 내려주는 겁니다. 1공수는 어디에 있냐면 강서구에 있어요. 강서구.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편의대, 정찰조부터 보내라 그랬죠? 4명이 차를 타고 갑니다. 뒤이어서 1공수 136명, 추가 129명이 버스를 타고 강서구에서 출동해서 빨리 국회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가라 그랬어요? 지금 헬기 가야죠. 헬기. 707 대기하고 있던 96명을 태웁니다. 두두두두두 태워서 어디로 가요? 국회 운동장으로 가죠. 자, 여기 도착한 시간 11시 49분부터 12시 11분간 이 707 96명이 차례대로 내립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여기 96명 뿐만 아니라 그때 대기하고 있었던 96명 플러스 23명이 함께 국회 의사당 후문으로 갑니다. 후문을 봉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국회 경비대하고 마주쳐요. 그래서 앉아서 나와서 국회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못 들어갑니다. 왜? 그때 이미 이 국회 본청 정문에는 보좌진들과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군인들 못 들어오게 이렇게 지금 보이십니까? 이렇게 다 막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길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간 대치를 하면서 특전사 입장에서 허비를 한 거죠.
빨리 들어가서 건물 봉쇄하고 나머지 끌어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러자 11시 50분에 김용현 장관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안 되겠다. 추가 투입하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헬기를 한 번 더 띄웁니다. 헬기에 96명을 태운 게 한 번 더 가요. 특전사, 이천에 있는 특전사에서 한 번 더 갑니다. 이렇게 그 도착한 시각이 바로 0시 48분부터 1시 18분 사이에 또 도착해요. 긴박하죠. 빨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검찰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국회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서 12시 20분에 여기서 지금 30분간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12시부터 한 12시 반까지. 그러자 12시 10분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곽종근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그러면서 김용현 장관도 전화를 했다는 거죠. 국회의원 150명 안 되도록 빨리 막아.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들어가서 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실제로 곽종근 사령관이 1공수여단장, 707 특임단장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가라. 일단 본관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관 앞에서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사실 이게 전기 차단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어둠 속에서는 진짜 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었는데. 그래서 12시 34분부터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리창 깨고 실제로 들어는 가죠. 네.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보좌진들이 소화기로 막죠. 그래서 뿌얘지죠. 이 상황이 12시 30분 넘는 상황부터 이제 벌어지는데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절차. 못 들어가고 막히니까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빨리 끌어내 들어가서 150명 못 되도록 막아. 150명 되면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이 지시해서 이렇게 유리창 깨고서라도 들어갔다라는 게 검찰의 일단 스토리입니다. 검찰 수사 스토리예요. 여기 대해서 대통령 측은 누차 얘기하지만 끌어내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번 체포조로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바로 체포조죠. 체포조가 실존을 했느냐.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을까요? 이 체포조도 상당히 당시에 관심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검찰은 봅니다. 10시 27분 어떤 시간이에요? 계엄을 선포하던 바로 그 시각 김용현 장관이 여인영 방첩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권순일 대법원장들이죠. 등 10명을 체포하라. 경찰에 연락해서 빨리 대상자 위치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해라. 왜냐하면 이들 중 상당수는 지금 국회에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인영 사령관은 바로 협조 요청을 합니다.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10시 반에 전화를 해서 안보 수사 요원 100명 지원 요청합니다. 그래서 10여 명을 체포할 건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국방부로도 연락합니다. 국방부로도 연락해서 자, TV 보고 있지?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도 빨리 수사관 100명을 보내줘. 경찰에 100명, 군에 100명. 그리고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11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에서 100명, 국방부에서 100명을 보내주기로 했으니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꾸리고 합동수사본부. 그러니까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창대, 정청래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도방위 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 야, 이 B1 벙커는 어디냐면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 밑에 한국군 전쟁지휘시설인데 전쟁할 때 지휘하는 시설인데 한미연합훈련 지휘소도 있대요. 근데 외부 접근이 불가한. 자, 11시 반에 방첩사 수사단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액션, 체포할 조를 꾸립니다.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경찰들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죠. 방첩사가 5명씩 10팀을 꾸립니다. 그중에 한 팀은 4명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49명, 5명씩 10팀을 꾸려서 국회로 보냅니다. 일단 방첩사가. 결과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여튼 보내요. 자, 그리고 대통령은
국정원에게도 연락을 합니다. 10시 53분에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 기회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내가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이 얘기를 듣고 홍장원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641년 선배래요. 홍장원 차장이 선배, 여기가 후배. 야, 대통령부터 연락받았는데 뭘 도와주면 되냐? 했더니 자, 선배님,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체포조가 나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명단 불러드릴게요. 하고 명단을 불러줬다는 거죠. 자, 일단 이들을 체포하려면 소재를 파악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도 요청을 하고 경찰에도 연락해서 대상자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죠.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데려와서 이 B1 벙커에서 조사를 할 준비를 또 합니다. 이 다 검찰 공소장 내용입니다. 자, 11시 42분. 일단 공소장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제가 다 위에 뭘 적어놨죠? 시간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대충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진술,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시간까지 우리가 다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 있어 하는 대목이긴 합니다. 방첩사에서 국방부에 전화를 해서 수도권 내의 미결 수용실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미결 수용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곳이 6곳이 있고 수용자도 3명 있다. 그러면 그 있던 수용자를 이감, 보내달라. 딴 데로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전화를 해서 자, 3명을 이감해야 할 수 있다. 줄줄이 체포가 되면 수도 군단과 수방사 미결 수용실, 거기를 1인 1실로, 여기에 따르면 이 명단들을 데리고 오면 1인 1실로 여기에 넣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포가 되면 1인 1실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대상자가 많았는데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그리고 1시가 되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통과되려고 하자 작전을 바꿨다는 겁니다. 누가? 김용현 장관이 12시 30분에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14명 일단 납두고 3명만 체포해. 그 3명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만 우선 체포해라. 그래서 방첩사 수사단장이 출동조. 이미 49명은 가 있었거든요. 그 49명이 연락해서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14명 다 취소.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만 체포해서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새로운 작전을 내려보냅니다. 실제로 방첩사 출동조 단톡방에 보면 이 단톡방도 공개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출동조끼리 오고 간 단체 톡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중에 보시는 팀 먼저 체포를 해서 수방사로 이동하면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구금하기 바랍니다.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세요 라는 게 일단 카톡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카톡은 확보를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안 된 이유가 사실은 여기 지금 다시 꺼내면 방첩사 체포조 49명은 이미 국회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와 만나려고 했냐면 경찰 체포조 50명과 만나려고 했어요. 그 수소 충전소 있는 곳에서. 방첩사 경찰 다 같이 들어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밖에 시위대가 많이 있어서 이들이 둘이 결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결의되면서 1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방첩사 체포조는 부대로 복귀했다. 이게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그럴듯하고 이게 진실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실 쪽에서는 체포조 이런 거 지시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요거는 대통령 쪽에서 없다는 증거를 이제 또 제시를 하겠죠. 그 내용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대하드라마 3편 어디를 갔죠? 선관위로 출동했고 뭘 가져오려고 했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퀴즈 나갑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출동하지 않은 부대는 출동 안 한 부대예요. 1번 특전사, 2번 수방사, 3번 정보사, 4번 방첩사. 이거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이거 제가 볼 때는 맞추시면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네,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데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나갑니다. 236회네요. 만약 헌재가 대통령 탄핵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차기 대선은 며칠 내에 치러져야 할까요? 두구두구두구. 금방 치러집니다. 바로 60일 내에 치러야 하거든요. 정구혜님 맞춰주셨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안 좋은 소식들 뿐이어서 많이 힘들다.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간다고요. 감사합니다. 스칼렛님, 네, 빼먹지 않고 보신대요. 우리 뉴스터디. 정말 감사합니다. 쉬운 강의 들으면서 편향 없이 중도의 관점에서 보려고, 균형감 있게 보려고 노력하시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종이님 맞춰주셨습니다. 요즘에서야 합류한 신입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동행 덕분에 어렵고 어지러운 내용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저도 화이팅입니다. 박사님들 우리 힘냅시다. 네 번째, 소나무님.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나에게도 행운이, 네, 행운 가득가득 받으시도록 제가 팍팍 기원해 드립니다. 소나무님, 네, 감사합니다. 자, 유정민님 마지막 당첨자님이십니다. 겨울 건강하긴 하세요. 저에게 덕담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겨울 나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 박사님들 선물 받으실 분들은 채널A 뉴스라는 채널에 들어가서요. 유튜브에서 거기서 커뮤니티 누르시면 정답자와 그리고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박사님들 올겨울 우리 건강하게 나갑시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